어릴 적 우리 집과 그의 집은 그야말로 문이 서로 마주보는 이웃이었습니다. 훗날 그의 집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로 번창했고 그는 연예계 최정상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숨겨진 아내, 서류상의 부인일 뿐이었죠. 그가 떠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그는 저를 지독히도 싫어했는데 이번에 돌아온 그는 어딘가 이상합니다. 제 앞에서 그의 몸에 걸친 옷이 하나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제 이름은 하서희, 대기업 본사의 평범한 회계팀 직원입니다. 하지만 저에겐 비밀스러운 신분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저희 그룹 회장님이 제 시아버지시고 그의 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은 내 이름만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임지한입니다. 현재 가장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최정상 톱스타. 저의 이름뿐인 남편이죠. 믿기 힘든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온갖 기막힌 우연과 인연이 겹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결혼이란 건 크게 다를 바 없는 일이었어요. 결혼 전이나 후나 저는 시아버지께서 성인이 된 기념으로 사주신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시아버지께서 식사나 하자며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늘 죄책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건네십니다. 서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돈은 부족하지 않고? 부족하면 말해라. 아비가 더 보내줄 테니. 늘 첫마디는 이렇습니다. 돈. 아버님, 비서님 통해서 매달 생활비 200만 원씩 보내주지 않으셔도 돼요? 제 월급으로도 충분히 쓰고 남아요. 저는 정말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돈을 받는 건 마음이 영 불편했거든요. 서희야, 다 내 잘못이다. 그 녀석이 연예계에 뛰어들겠다고 했을 때 내가 억지로 결혼부터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내 인생만 망쳐놨구나. 이 이야기는 벌써 100번도 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들을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었죠. 아니에요, 아버님. 어차떠 저도 시집은 가야 했는거려. 누구랑 결혼하든 그게 그거죠. 아버님 댁에 시집 오니 집안 사정도 잘 알고 명문가이기도 하고요. 저는 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그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결국 더 좋은 핑계가 생각나지 않아 솔직하게 말해버렸죠. 결론적으로 제가 이득인 셈인데요. 뭘.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넌 참 착한 아이야, 서희야. 내 그런 솔직한 점이 마음에 든다. 다만 우리 지한이 녀석이 너에게 부족할 뿐이지.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역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리분별이 명확한 경지에 이르는구나. 저는 그에게 엄지를 치켜세워 보였습니다. 사실 옛날에 저와 임지한은 꽤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저희 두 집은 낡고 비좁은 연립주택에서 서로 마주보고 살던 오랜 이웃이었죠. 그의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는 마음이 잘 맞아 늘 술잔을 기울이곤 했습니다. 그때 두 분은 아이들끼리 약혼시키자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약속하기도 했죠. 임지한의 아버지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 자본금은 저희 아버지가 집안의 모든 재산을 탈탈 털어 도와주신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집이 크게 성공하고 사업이 번창하면서 저와 그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그에게 어울리지 않게 된 것이죠. 내 아버지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게다. 난 널 내 친딸처럼 생각한단다. 원래는 그 녀석이 별 볼 일 없을 줄 알았지? 기껏해야 몇 달 놀다 돌아오겠거니 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5년이 흘러버렸구나. 시아버지는 솔직한 분이셨습니다. 말씀에 과장이 조금도 없었죠. 제가 13살 때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법적인 후견인은 고모였지만 임지한의 가족은 저를 정말 친딸처럼 여겨주었습니다. 만약 그 시절 임지한이 펄쩍펄쩍 뛰며 난리를 치지 않았다면 저희는 정말로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누나가 내 누나가 되는 건 절대 안 돼. 임지한의 이 말은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말투는 좀 재수 없었지만 저를 누나라고 부르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죠. 제가 그보다 5개월 4일 먼저 태어났거든요. 손가락으로 직접 세어봤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저으며 계속해서 아버님을 위로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아버님.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매일 칼퇴근해 돈은 많이 주고 일은 적고 집은 가까운 신선노름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이 말을 쳤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입에 발린 말을 하게 됐을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무언가 말하려다 마셨습니다. 제가 1분 정도 기다리자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희야,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그 영상 너도 봤겠지? 마음에 담아두지 말 거라. 난 보자마자 그 녀석에게 전화해서 자기가 유부남인 거 잊지 말라고 호통을 쳤다. 영상.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생각났습니다. 임지한이 투어 마지막 콘서트에서 여성 팬과 교감하는 영상이었죠. 그 몸짓, 그 눈빛은 섹시하면서도 매혹적이었습니다. 저처럼 마음이 고요한 사람조차 보고 나면 가슴 뛰는 사랑에 뛰어들고 싶어질 정도였으니까요. 괜찮아요, 아버님. 신경 안 써요. 아이돌이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건데 당연한 일이죠. 저는 시아버지께서도 연예계에서는 이런 일이 별것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에 대꾸하지 않고 걱정 많던 늙은 아버지에서 순식간에 권력을 쥔 회장님으로 돌변했습니다. 서희야, 걱정 마라. 내가 그 녀석에게 단단히 일러뒀다. 당장 즉시 짐 싸서 돌아오라고. 그러지 않으면 신문에 부자 관계를 끊겠다고 발표할 거라고 했지? 이게 바로 오지랖이고 이게 바로 망상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 그 사람 돌아오는 거 안 바라는데.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9시 비행기로 온다. 10시 반쯤 도착할 게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정말로 당황했습니다. 저의 서류상 남편, 최정상 톱스타 임지한이 돌아온다고? 그렇게 시부모님의 지혜롭고 과감한 조치 아래 저는 순식간에 자운 빌리지에 있는 임지한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바로 옆집에 사셨죠. 참고로 이곳은 보안이 아주 철저해서 파파라치가 따라붙을 걱정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신선이라도 내려오는 듯 옷을 차려입고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도록 임지한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죠. 저는 기다리다 지쳐 하품만 연신해댔고 시어머니는 기다릴수록 정신이 더 또렷해지셨습니다. 눈가에 주름마저 펴지는 것 같았죠.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은 역시 남다르구나. 저는 감히 따라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30분을 더 기다려 11시가 넘자 저는 시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너무 졸려서 먼저 들어가 잘게요. 내일 출근도 해야 해서요. 저에게는 임지한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일 아침 제 시간에 출근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서희야. 먼저 들어가 자거라. 시간은 많으니 서두를 것 없다. 저는 총총거리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전거를 타도 될 만큼 넓은 욕실에 들어서니 역시 저택은 저택이구나 싶었습니다. 마치 수백억 자산가가 된 기분이었죠. 임지한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제가 이 저택에서 며칠이라도 편안하게 혼자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향긋한 목욕 가운을 걸치고 즐거운 콧노래를 부르며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호화로운 대형 침대로 뛰어들려던 참이었죠. 젠장. 힐끗 쳐다본 소파에 임지한이 나른하게 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 왔네. 저는 솔직히 좀 찔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휴대폰에서 저에게로 옮겨지는 순간 제 동공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타의 아우라라는 게 이런 걸까요? 그냥 흰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인데 어쩜 저렇게 멋지고 매혹적일 수 있을까요?
대체 그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과 뭐가 다른 걸까요? 저는 인부주 그를 힐끗 훔쳐봤습니다. 어릴 적에도 그는 꽤 잘생겼었습니다. 짙은 눈썹, 특히 초승달처럼 휘어진 붉은 입술이 인상적이었죠.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는 그의 외모를 좋아했지만 그는 저를 싫어했습니다. 중학교 때 그는 제 뒷자리에 앉았는데 제 머리에 본드를 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제가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한바탕 두들겨 팬 것으로 끝났죠. 그 후로 그는 저를 볼 때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나를 싫어하는 걸 모를까 봐 걱정하는 듯한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자기 부모님이 저에게 잘해주는 걸 질투했기 때문이겠죠. 이해합니다. 콘서트 때 했던 핑크 머리, 염색했네. 저는 좌우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 빨간색도 예뻤는데. 너한테 잘 어울렸어? 하서히 김지한이 일어서서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인정해야겠습니다. 여자는 역시 시각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잘생긴 남자를 보면 꼼짝도 못하게 되죠. 지금 제게 걸어오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임지한, 연예계 여성 팬들이 그의 바지를 벗기고 싶어하는 남자 연예인 1위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가 저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을 생각하니 제 마음은 즉시 고요해졌습니다. 해탈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응, 나야. 아직 나 기억은 하네. 임지한의 큰 키가 제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제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임지한 동지, 제 입장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법적인 부부지만 당신의 현재 신분을 고려하여 하늘의 맹세코 저는 당신에게 어떤 불순한 의도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비밀을 지키고 당신과 지구반 바퀴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당신의 커리어에 조금의 영향도 주지 않을 겁니다. 180%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단숨에 말을 쏟아내고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할 뻔했습니다. 그는 그런데도 신경 쓰지 않고 차갑게 몸을 돌려 욕실로 향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를 싫어하는군요. 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알았어. 그럼 얼른 씻고 쉬어. 난 옆방에 있을 테니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 빌어먹을. 제가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죠? 내가 필요하면 널 찾아도 된다는 뜻인가? 임지한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내 말은 날 부르면 내가 왕 집사님을 불러주겠다는 뜻이었어. 너 같은 톱스타는 당연히 매니저나 비서가 있잖아. 저는 제 해명이 꽤 괜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합리적이기도 하고요. 그는 입가에 희미하게 번지던 미소를 거두고 눈을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옆방에서 잘 건가? 여기서 안 자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머릿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멍한 표정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연기는 제대로 해야지, 안 그래?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역시 연예계 사람은 프로페셔널하군요. 맞습니다. 연기는 제대로 해야죠. 시부모님은 분명히 왕 집사님을 통해 우리를 감시할 겁니다. 만약 우리가 따로 자는 것을 발견하면 또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내실지 모를 일이죠. 임지한이 욕실로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콸콸거리는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가보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요즘 연예계 사람들은 이렇게 개방적인가요? 저는 소파에 쭈그려 앉아 있다가 다시 문가로 가서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각하면 월급이 깎이는데 저 같은 회계팀 직원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저는 침대로 몸을 던져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제 귀가 멋대로 듣고 싶어 하는 거지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잠깐만,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저는 눈을 떴고 하마터면 혼비백산할 뻔했습니다. 임지한이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목욕 가운을 걸치고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섹시한 쇄골과 탄탄한 가슴 근육이 살짝 보였죠. 저는 정말 그의 몸이 탐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임지한은 천천히 옷깃을 여몄습니다. 그가 옷깃을 여미자 8개의 복근이 드러났습니다. 너 잘 때 코 골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나 잠고가 밝아서 내가 코 골면 밤새도록 널 쳐다볼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은 좀 어려운데? 내가 누구랑 같이 자본 적이 없어서 그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어. 말을 내뱉자마자 저는 제 뺨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바람처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록 금방 사라졌지만 저는 그 매혹적인 미소를 포착했습니다. 게다가 눈앞에 완벽한 몸매까지. 제 두 손은 저도 모르게 뻗어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마음을 비워야 해, 나는 해탈하고 싶다. 임지한이 다리를 들어 제가 누운 쪽으로 침대에 올라와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한마디 중얼거렸습니다. 피곤해 죽겠네. 그러고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불을 껐습니다. 호화로운 빌라의 넓고 부드러운 침대, 바로 옆에는 미남. 저는 문득 제가 인생의 정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임지한은 제 맞은편에서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서히 그가 제 성과 이름을 다 불렀습니다. 제 동작이 멈칫했습니다. 마치 몰래 도망치려다 현장에서 잡힌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어디가? 직장인은 출근해야지. 톱스타님은 계속 주무세요. 저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말에 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이 기분이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갑자기 임지한의 휴대폰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미치기 직전이라야 저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을 겁니다. 임지한. 내가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데 안 받아. 대체 뭐 하는 거야? 누구랑 있길래 감히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놔. 이제 내가 잘 나간다고 나를 팽개칠 수 있을 것 같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추락하기를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는지 알아? 그런데 내가 스스로 무덤을 파? 말하는 사람은 그의 매니저인 것 같았습니다. 지한이 형. 큰일 났어요. 누가 형이랑 서한한 씨가 호텔 들어가는 사진을 올렸어요. 지금 형 SNS가 팬들 공격으로 난리 났어요. 매니저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시스턴트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상황을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서한환, 호텔 나 바람 맞은 건가? 하지만 내가 바람 맞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임지한이 망하는 게 더 큰 문제죠. 저는 그녀를 압니다. 4, 5류 여배우로 딱 봐도 여우 같은 스타일이었죠. 임지한은 대체 보는 눈이 왜 저럴까요? 상황이 심각한가 보네.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지. 저는 다가가서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다른 여자랑 호텔에 갔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 물어봐?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외로워 보이는 표정을 지어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아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 중요한 건 내 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느냐지. 너한테는 팬들의 사랑이 유일한 절대 진리잖아. 저는 그의 생각을 진지하게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저 같은 회계 담당자는 어떤 숫자에서도 실수를 용납할 수 없으니까요. 알았어. 넌 출근해. 내일은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미안, 내가 오지랖 부렸네.
저를 회사까지 데려다 준 사람은 왕 집사님이었습니다. 왕 집사님은 임시 가문의 총괄 집사로 수십 명의 직원을 관리합니다. 사실 집사라기보다는 임시 가문의 일원 같았죠. 이 집안의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30분 동안 그녀는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옛 고사를 인용하고 현재를 풍자했습니다. 몇몇 고사는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이라 그녀가 즉석에서 지어낸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됐어요, 왕 집사님. 묻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바로 물어보세요. 그녀는 핸들을 잡은 채 계속해서 말을 돌렸습니다. 사모님, 어젯밤 달은 둥글었나요? 제가 집사님께 여쭤볼게요. 둥글었다고 해야 할까요? 무언가 낌새가 이상해서 되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 달은 둥글까요? 오늘 밤 달은 둥글어야 할까요? 저는 제가 바보와 이야기하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왕 집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모님, 달이 둥근지 아닌지는 임시 가문의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죠.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머리를 써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중국 문화는 정말 심오하군요. 어제는 금음달이었어요.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두 분은 계약 결혼인데 보는 사람이 정말 불편해요. 좀 더 진짜처럼 연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너무나 솔직한 말에 저조차도 어색해졌습니다. 회계 일은 사실 매우 단조롭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죠. 오늘도 별다를 것 없었습니다. 단지 기술팀의 신입사원인 민준이가 요즘 저를 좀 끈질기게 따라다닌다는 것만 빼고요. 서희 씨, 점심 같이 먹어요. 안 먹어요? 서희 씨, 커피 마실래요? 사무실에서 마셨어요. 서희 씨, 남자친구 있어요. 3초 후,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마 없을 거요. 서희 씨, 확실히 결혼 안 했죠? 이건 정말 난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것 같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아닐 수도 있고 저는 대체 결혼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온라인으로 급히 답변을 구합니다. 아, 그냥 제가 대답해야겠네요. 결혼했어요. 민준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말도 안 돼.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사무실 누나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다들 서희 씨 혼자 산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소개해 줄게요. 그 사람. 저는 왕 집사님께 마중 나오지 말라고 하고 제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봤던 임지한의 환한 표정을 떠올리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혼자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이 작은 오피스텔은 정말 좋습니다. 신비주의 왕 집사님도 없고 잔소리하는 시부모님도 없고 늘 차가운 표정의 임지한도 없으니까요. 오직 저 혼자뿐. 저는 혼자 있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서 아주 잘 지내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왕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님께서 제게 물건을 가져다 주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를 다시 임지한과 마주하게 하지 않으니 다행이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제가 휴대폰을 가지러 돌아선 사이에 한 사람이 문 안으로 밀쳐졌습니다. 이어서 가방 하나가 날아들었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너무 빨라서 왕 집사님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죠. 임지한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물건 배달. 네, 저는 시부모님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왕 집사님, 무술이라도 하시나? 제가 물었습니다. 아마도. 한 손으로는 가방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나를 밀 수 있으니. 저는 그녀를 진작부터 경계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임지한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말해봐.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제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처리라니. 여긴 1인용 오피스텔이야. 2명은 못 살아. 그럼 내가 가지?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임지아는 원래 어디를 가든 파장을 일으키는 인물인데 지금은 서한환과의 호텔 스캔들에 휩싸여 있습니다. 만약 파파라치에게 찍히기라도 하면 갈기갈기 찢기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죠. 안 돼, 그가 나에게 무정해도 내가 그에게 무정할 수는 없지?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희야, 왕 집사시켜서 그 여성 내 쪽으로 보냈다. 둘이 시간 날 때 자주 만나도록 해라. 아버님, 그게요. 서희야, 우리 집 사업이 점점 커지는데 난 이제 늙었다. 빨리 은퇴하고 싶구나. 내게 장손 하나 낳아다오. 저는 화가 나면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버님, 저랑 임지아는 감정이 없는데 억지로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소가 물을 마시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머리를 누를 수는 없잖아요. 소는 자기가 목마른지 모르지만 사람은 알지. 시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반박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이만 끊겠다. 둘이 잘 지내거라. 그래, 어차피 처음도 아닌데 뭘 우리가 감정 기반이 없다고 말하는 거. 임지안의 목소리는 사람을 화나게 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번에 그는 대답하지 않고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잘생겼고 내가 멋있으니 내가 졌다. 저는 라면 2그릇을 끓여 각자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임지아는 말없이 라면을 흡입했고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저는 설거지를 하며 매니저와 통화하는 그를 훔쳐봤습니다. 아무래도 서한환과의 호텔 스캔들 건을 논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들고 그의 발밑을 쓸고 또 쓸었지만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힐끗 보는 것조차 하지 않았죠. 이 광경을 보니 우리는 정말 서로에게 뼛속까지 질려버린 오래된 부부 같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또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수를 마친 저는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의미 없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임지안이 반바지 차림으로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상반신은 맨몸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8개의 복근, 이너라인 말로만 듣고 보기는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어제는 일부만 봤는데 오늘은 완전히 드러났네요. 그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제 침대는 1.5m 너비라 우리는 거의 몸이 닿을 뻔했습니다. 그도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제 눈초리에 그의 SNS 화면이 보였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보고 있었죠. 가느다란 손가락이 화면을 스쳤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차피 그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속눈썹은 정말 길었습니다. 제 마스카라로도 저렇게 길게는 안 될 겁니다. 어릴 때보다 얼굴이 더 예뻐졌네요. 한 번 보면 또 보고 싶어집니다. 하서희, 더 보면 돈 받을 거야? 임지안도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 근육을 한 대 쳤습니다. 치사하게. 내가 그렇게 예쁜데 너 안 보고 누굴 봐? 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햇살처럼 밝은 미소였습니다. 그의 기분이 좋을 때 자매님들의 힘을 빌려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핥으며 그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임지안. 나 내 복근 좀 만져봐도 돼? 이거 좋아해? 응. 그가 제 손을 잡아 자신의 복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너희 여자들은 다 이거 좋아하더라. 이거 만드는 거 엄청 힘들어. 단단하고 매끄러웠습니다. 저는 하나씩 세어봤습니다. 1, 2, 3, 4, 5, 6, 8개가 아니었나? 왜 6개밖에 없지?
다시 세어봤습니다. 나머지 2개는 여기. 그가 제 손을 바지 허리선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느껴져. 정말 있었습니다.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죠. 저는 작지만 힘들게 만든 8개의 복근을 쓰다듬고 멋진 이너 라인까지 만져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만졌습니다. 자매님들, 이 정도는 괜찮은 거죠? 방심한 사이 임지한이 갑자기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 만졌어? 하서희, 이 바보야. 자. 그가 화를 내며 저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내가 또 뭘 잘못했지? 왜 갑자기 표정이 바뀌는 거야? 에이, 모르겠다. 요즘 운이 없는 사람이니 내가 참자. 저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가 계속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임지한,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물어봐. 너랑 서완한 호텔 사건 어떻게 처리됐어? 나 걔랑 아무 사이 아니야. 그는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나도 믿어. 저는 서둘러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아침엔 맑았다가 저녁엔 비가 오니 정말 비위 맞추기 힘드네요.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처리 중이야. 알았어. 잘 자. 오늘은 임지한이 돌아온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와 그는 이틀 밤을 한 침대에서 잤습니다. 아침 일찍 왕 집사님이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에 흰 장갑까지 끼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임시 가문의 집사가 그렇게 한가해서 매일 제 운전기사를 자처하는 걸까요? 저와 임지한은 돈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고급 세단에 함께 탔습니다. 왕 집사님, 회사 정문 앞에 내려주세요. 저는 시계를 힐끗 보며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출근할 수도 있겠네요. 왕 집사님은 대답 대신 애절한 사랑 노래를 틀고 흥얼거리며 따라 불렀습니다. 임지한 새 앨범에 있는 노래 같은데? 저는 그를 힐끗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사람 홀리는 얼굴을 하고서 실연 노래나 부르다니 정말 뻔뻔하군요. 임지한은 눈을 감고 의자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치 밤새도록 무언가 힘든 일을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왕 집사님, 함이 호텔로 가요. 그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저는 다급해졌습니다. 회사 먼저 가요. 저 출근 도장 찍어야 한단 말이에요. 왕 집사, 아버지께 하서히 오늘 휴가 냈다고 보고해. 휴가 내면 월급 깎인단 말이야. 나 휴가 안 내. 얼마나 깎이는데? 내가 10배로 줄게. 그는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말을 했습니다. 돈 많으면 다야? 네, 돈 많은 당신이 하는 말은 다 맞습니다. 함이 호텔 문 앞에서 2사람이 차에 탔습니다. 한 명은 중년 남성, 다른 한 명은 젊은 청년이었죠. 청년은 재빨리 조수석에 앉았고 중년 남성은 제 쪽에서 차에 올라타 저를 가운데로 밀었습니다. 묻지 않아도 임지한의 매니저와 어시스턴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매니저가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지한아, 그날 형이 너무 급해서 너무 심했어. 미안하다. 화 풀고, 응. 임지한은 눈을 떴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는 계속했습니다. 지한아, 다 조사했어. 그 서한안이라는 애,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더라. 감히 너한테 더들 놓다니. 형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고 봐. 임지한은 무심하게 긴 다리를 뻗었습니다. 지한아, 내가 서한안이랑 그 사진 올린 사이트에 둘 다 고소장 보냈어. 감히 우리 지한이를 폄하해? 내가 누군데? 넌 임지한이야, 최고의 톱스타라고. 어떻게 서한안 같은 애를 좋아할 수 있겠어? 저는 참지 못하고 말을 끊었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그만 좀 미세요. 좁아 죽겠어요. 매니저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서 저는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지하나, 이 꼬마는 누구야? 왜 내 무릎에 앉아 있어?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임지한의 무릎에서 내려왔습니다. 임지한이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차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직 왕 집사님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앞에 앉은 어시스턴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이 쩍 벌어져 턱이 빠질 것 같았죠. 입을 뻐끔거렸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 너 결혼했어? 집에 간다고 하더니 그게 이분이랑 같이 가는 거였어. 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제 귀가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임지한 쪽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연신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뵈러 가는 거였어요.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형 처음 만난 날 말했잖아요. 5년. 저와 임지한은 5년 동안 위장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구청을 나서자마자 임지한은 바로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아주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단지 연애를 못했을 뿐이죠. 어디 한번 세어볼까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이 시간 동안 저는 영업부의 훈남장 대리, 홍보부의 미남 이 대리, 보안팀의 근육남 강주임의 대시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술팀의 민준이가 저를 따라다니고 있죠. 민준이의 순수하고 해맑은 얼굴을 생각하니 조금 아쉬웠습니다. 민준아, 누나가 매정한 게 아니라 누나는 임자가 있단다. 마 실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가씨, 5년 동안 잘 참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비밀 지킬 수 있겠어? 저는 가슴을 치며 장담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360번이라도 맹세할 수 있어요. 저는 해탈했고 채식주의자예요.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인 후 턱을 치켜들고 저를 지나쳐 임지한을 쳐다봤습니다. 지한아, 2가지 방안이 있어. 그 쓰레기들한테 변호사 서한을 보내는 것 말고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있지? 어시스턴트 하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실장님 비장의 무기는 항상 효과 만점이죠. 임지한이 계속 침묵하자 마 실장님은 헛기침을 한 후 말을 이었습니다. 최고의 여배우인 조경경 쪽이랑 얘기 끝냈어. 너랑 조경경이랑 열애설 좀 터뜨리자. 임지한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필요해. 아주 필요해. 제가 즉시 앉아서 말을 이었습니다. 변호사 서한을 보내는 건 팬들과 대중에게 태도를 보여주는 것뿐, 그걸로는 부족해요. 저는 조경경을 압니다. 곧 인류 배우가 될 사람이고 임지한과도 어느 정도 어울리죠. 만약 2사람이 커플이 된다면 팬들과 네티즌들은 임지한이 이미 조경경을 두고 있는데 눈뜬장님이 아니고서야 서원한 같은 오류 여배우와 엮일 리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더 설득력이 있고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도 쉽죠. 일석이조, 정말 고단수입니다. 말을 마친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제 자신이 대견스러웠습니다. 나중에 회계사 그만두면 다른 직업으로 전환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죠. 지한아, 내 아내 괜찮네. 내 생각을 그대로 말하잖아. 하서희, 너 대단하다. 나중에 내 매니저나 해라. 임지한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죠. 그 후 마 실장님은 몇 가지를 더 당부하고 계획을 세우러 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늘 임지한은 조경경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오후에는 인터넷에 2사람의 데이트 사진과 기사가 쏟아질 겁니다. 여기에 마 실장님이 섭외한 블로거들이 여론을 유도하면 임지한이라는 이름은 다시 한번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고 그의 최정상 스타 자리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될 겁니다. 1시간 후 저는 조경경을 만났습니다. 정말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한 얼굴, 섹시한 몸매. 이런 미모를 보고 침 흘리지 않을 남자가 있을까요?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임지한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조경경이 어시스턴트 하준이에게 윙크하며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준 씨, 이분은 누구세요? 처음 뵙는 분인데. 저는 재빨리 반응하여 임지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지한의 사촌 누나입니다. 아주 먼 친척이에요. 혹시나 임지한이 또 제 아내입니다라고 말해버리면 이 연극을 어떻게 계속하겠습니까? 임지한이 제 등 뒤에서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한 씨, 사촌 누님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조경경이 저를 위아래로 10번은 넘게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임지한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친척인데 부모님이 잘 챙겨주라고 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좋으신 분이네요. 기회되면 꼭 뵙고 싶어요. 조경경이 임지한의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저는 눈을 흘겼습니다. 서한환, 조경경, 한 명 한 명 다 만만치 않구나. 서한환은 임지한에게 빌부터 뜨려고 하고 조경경은 임시 가문에 발을 들이려 하고 임지한의 신호에 따라 우리는 아주 비밀스러운 프라이빗 클럽으로 갔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극도로 호화로웠고 딱 봐도 상류층만 출입하는 곳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VIP 룸에 들어가자 저는 자진해서 하준이와 함께 구석에 앉았습니다. 하준이라는 이름 왠지 귀에 익었습니다. 하준 씨, 주민등록증에 있는 이름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하준인데요. 그가 히히 웃었습니다. 애인 별명 같지 않아요. 마 실장님이 지한이 형이 이 이름을 좋아해서 저를 어시스턴트로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신 우리 엄마께 감사해야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설마 임지한이 나를 아니야? 임지한이 나를 좋아했다면 5년 동안 나를 내버려 뒀을 리가 없잖아. 하준이가 마 실장님과 업무 협의를 해야 해서 방에는 저와 임지한, 조경경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곳에 왜 서비스 직원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 임지한이 손짓하자 어디선가 나타난 잘생긴 웨이터가 와인 한 병과 정교한 과일 접시를 내왔습니다. 임지한이 손짓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사촌 누나, 이리 와서 와인 한 잔 해. 아니에요. 저 술 못 마셔요. 두 분이서 드세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들이 연인 연기를 하는 걸 저는 구경만 하면 됩니다. 괜히 끼어들 필요 없죠. 사촌 누님, 이리 오세요. 같이 한잔해요. 다 한 가족이잖아요. 조경경이 임지한에게 바싹 기대어 앉았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제가 임지한의 팬이라면 그가 조경경을 선택한 것을 보고 납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녀가 다 한 가족지라고 말하는 게 기분이 나쁠까요? 이리 오세요. 사촌 누님, 같이 앉아요. 사양하지 마시고요. 그녀가 다가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임시 가문을 대표해서 저 같은 촌스러운 사촌을 접대하는 건가요? 벌써 안주인 행세를 하는군요. 미인이 권하는 술이니 꼭 마셔야죠. 저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조경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사촌 누님, 왜 그렇게 드세요? 이 술은 천천히 음미해야 하는 건데. 우리 시골에서는 다 이렇게 마셔요. 저는 잘생긴 웨이터에게 술을 더 따라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임지한은 아무 말 없이 마치 높은 사람처럼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경경은 그에게 바싹 기대어 작은 새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떠들며 가끔씩 건배를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 옆에서 태연하게 누워있던 남자가 지금은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며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갑자기 불쾌감이 차올랐습니다. 아마도 이틀 밤을 같이 자면서 생긴 착각 때문일 겁니다. 분명 착각일 텐데 저는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연달아 두 잔을 마시니 머리가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안해요. 남자친구 좀 부를게요. 웨이터가 민준이를 데리고 들어왔을 때
제가 막 들어 올리려던 술잔을 임지한이 눌러 막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만해, 하서희. 더 마시지 마. 임지한, 이 촌스러운 사촌 누나 접대해주는 거 아니었어? 술도 못 마시게 해. 제가 손짓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이리 와. 민준이가 총총 뛰어왔습니다. 순진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저는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저번에 누나가 남편 소개해준다고 했지? 저기 앉아있는 사람 엄청 잘생겼지? 민준이가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고 킥킥 웃었습니다. 누나가 말한 남편이 이런 뜻이었구나. 알겠어요. 요즘 다들 자기 아이돌을 남편이라고 부르잖아요. 누나, 근데 어떻게 저분들이랑 같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기억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기댄 채 잠이 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기 전 저는 임지한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이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린 뒤였습니다. 저는 제 작은 오피스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임지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몸을 일으키자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깼어, 임지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미안, 내가 너무 많이 마셨어. 내 일 망치진 않았지? 아니. 말했잖아, 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가 제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너, 그 민준이라는 애랑 무슨 사이야? 동료야. 걔가 날 좋아해. 그래서 뭐? 너도 조경경이랑 다정하게 굴었잖아. 제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임지한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맞아. 넌 내 커리어가 있고 난 내 삶이 있어?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자. 그게 무슨 뜻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뜻이 뭐냐고. 그럼 넌 뭔데? 나 이제 겨우 20몇 살이야. 설마 내가 너 때문에 평생 과부처럼 살길 바라는 거야? 말을 내뱉자마자 저조차도 깜짝 놀랐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 말을 거둬들이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남자가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억눌려 있었지만 행동은 미친 듯 했습니다. 그럼 날 찾아. 내가 해줄 수 있어? 그가 손을 뻗어 저를 강하게 끌어당겨 자신의 몸 아래 눕혔습니다. 그의 몸은 뜨거웠고 숨결은 거칠었습니다. 저는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먹잇감을 노려온 맹수 같았습니다. 미친 듯이 제 목과 얼굴, 그리고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그의 손은 제 몸 위를 제멋대로 스쳤습니다. 제 저항은 완전히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자의 절대적인 힘을 느꼈습니다.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임지한. 제가 흐느끼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싫어. 그 민준이 때문이야? 아니야. 그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 감정이 없다면 나도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 임지한이 떠났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가지고 간 것 같았습니다. 제 작은 오피스텔이 갑자기 텅 비어버렸습니다. 단 3일 만에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고 여유로운 하서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임지한은 대체 무엇을 가지고 간 걸까요? 시아버지는 아들을 잘 안다고 하셨습니다. 임지한이 죽어도 저를 누나라는 신분으로 집에 들이지 않으려고 했을 때부터 아버님은 임지한이 저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또 5년 전 임지한에게 저와 혼인신고를 해야만 연예계에 나갈 수 있다고 했을 때 임지한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버님이 부자관계를 끊겠다고 협박해도 임지한은 절대 순순히 듣지 않았을 거라고 하셨죠.
사랑스러운 제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서희야, 엄마는 아들이 보고 싶구나. 넌 내 남편이 보고 싶지 않니? 네, 보고 싶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어느덧 임지한에 대한 기억이 가득 찼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는 저보다 키가 작았습니다. 화가 나서 제 책에 노란 돼지를 그려놓았죠. 예전에 본드 사건 외에도 그는 제 옷에 분홍색 찰흙을 넣은 적도 있었습니다. 화가 난 제가 그의 팔에 세 군데나 멍이 들도록 꼬집었죠. 고등학교 때 그가 고개를 숙여야만 저를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서희.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할지 몰랐죠. 어쨌든 저를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 밥 먹으러 오래? 기억 속 희미했던 임지한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제 젊은 시절 내내 그가 있었군요. 도시의 밤은 낮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왕 집사님은 시부모님께서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며 저를 임시 댁으로 데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차가 큰 사거리 앞에 멈췄습니다. 고개를 드니 임산그룹의 건물이 눈앞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거대한 LED 화면에서 임지한을 봤습니다. 그는 트로피를 들고 있었지만 전혀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한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도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저는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아주 유치하고 우스꽝스러운 짓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제가 부족해서 그녀는 한 번도 저를 봐주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볼 때 어쩌면 그녀도 저를 봐주지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저는 오늘의 임지한이 되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천둥번개가 치고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았습니다. 임지한, 이 바보 같은 놈 혼자서 온갖 연극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내가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돌려 말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내 어느 눈으로 내가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본 건데? 뭘 놓쳤다는 거야? 우리 혼인신고서는 가짜야? 임지한, 너 딱 기다려. 내가 너 잡으면 평생 귀신처럼 들러붙을 테니까. 저는 즉시 소리쳤습니다. 왕 집사님, 임지한 지금 어디 있어요? 달링턴 호텔 최상층 체스룸입니다. 왕 집사님은 마치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왕 집사님, 저 그 사람 찾아가야겠어요. 왕 집사님이 망설였습니다. 사모님, 여기서 못 가지는 3시간 넘게 걸려요. 제 늙은 뼈로는 장거리 운전 못합니다. 왕 집사님, 연기 그만하시고 조건 말하세요. 사모님, 오늘 밤 달이 둥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6일 달이 15일보다 더 둥글죠. 왕 집사님이 즉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16일이네요. 달링턴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왕 집사님은 트렁크에서 검은색 운동복과 검은색 모자를 꺼내 제게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야행복이 신분을 감추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서프라이즈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돌을 쫓아다니거나 불륜 현장을 덮칠 때 필수적인 아이템이라고 했죠. 정말로 신분을 감추는 거지 시선을 끄는 게 아니죠? 놀라게 하는 거지 공포를 주는 게 아니고요. 에라, 모르겠다. 밖에서는 왕 집사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죠. 달링턴 호텔의 최상층은 보안이 삼엄해서 투숙객이 아니면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왕 집사님이 무슨 수를 썼는지 저는 순조롭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두꺼운 벨벳 카페트를 밟자마자 저는 2층의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하며 호화로웠죠.
어두컴컴한 조명은 주변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었지만 완전히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체스룸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술이라도 한 잔 마시고 용기를 내야 할까요? 만약 임재한이 왜 왔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언니가 너랑 자러 왔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안 돼, 안 돼. 제가 망설이고 있을 때 하얀 손이 제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저처럼 검은 옷을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너도 능력 좋네. 지한이 오빠가 여기 있는 거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정보는 어디서 얻었어? 저는 멍하니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 안 하면 그만이고 그녀가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먼저 말해두는데 여기서 몇 시간이나 기다렸어. 너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 조금만 더 늦었으면 귀신이라도 나올 뻔했네. 설마 이게 그 유명한 사생팬인가?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오나 그런 사생팬 아니야. 우리 지한이 오빠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냥 한 번 보고 한 번 안아주고 싶을 뿐이야. 오빠 너무 불쌍하잖아. 그 여자는 머리에 뭐가 들었나 봐. 우리 지한이 오빠가 얼마나 좋은데. 근데 너는 뭐야? 이렇게 몰래 입고 온 거 보니 뭐 하려는 거야? 우리 지한이 오빠 괴롭히면 안 돼. 나도 너랑 똑같아. 나도 그냥 그 사람 보고 한 번 안아주고 싶을 뿐이야. 그녀가 저를 끌고 한쪽 구석에 쭈그려 앉혔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지한이 오빠 만나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해. 소녀가 저를 타이르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를 바꿔 계속 앉아 기다렸습니다. 다시 30분이 흘렀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 잠깐 볼일 좀 보고 올게. 언니가 좀 지켜봐줘. 무슨 일 있으면 크게 소리쳐. 사양하지 말고 그냥 크게 소리 지르면 내가 듣고 바로 달려올게.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소리치면 내가 오겠니? 꿈 깨라. 저는 일어나서 다리에 저릿함을 참으며 절뚝거리며 체스룸으로 다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만약 임재한이 잠들어서 듣지 못하거나 문을 열기 전에 그 소녀가 돌아올까 봐 걱정했지만 문은 금방 열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소리나지 않게 문을 닫았습니다. 몸을 돌렸을 때 저는 임재한이 제 앞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몸에는 수건 한 장만 두르고 있었죠. 하서희, 내가 또 나를. 아무 말도 하지 마. 저는 즉시 그의 입을 막고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문 밖에 내 여자 팬이 너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임재한이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제 귀에 바싹 다가와 말했습니다. 걱정 마어. 내가 목이 쉬도록 소리 질러도 밖에서는 안 들려. 귓가에 스치는 그의 숨결과 그 의미심장한 말에 제 얼굴은 즉시 빨개졌습니다. 나 찾아온 거지? 임지한이 물었습니다. 분명히 알면서도 묻는군요. 나 갑자기 말이 막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왜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할까요? 그가 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하서희, 너 부끄러워? 부끄럽다고? 이 언니는 부끄러움이 뭔지 몰라. 이 언니는 솔직하고 직설적인 스타일이라고. 저는 까치발을 들고 번개처럼 그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임지아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내려놔. 나 혼자 걸을 수 있어? 오래전부터 너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싶었어. 그가 저를 침대에 내려놓고 몸을 숙여 저를 쳐다봤습니다. 부드럽게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서희, 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내 말 들어봐. 그가 고개를 숙여 제게 키스했습니다. 하서희, 사랑해. 그의 손가락 끝은 더없이 부드러웠고 그의 키스는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녹아내렸습니다. 문 밖에 있는 펜은 어떡하고? 하준이 시켜서 데려갔어. 일부러 어시스턴트 이름 하준이라고 뽑은 거지? 응, 걔 이름 부르면 널 부르는 것 같아서. 내가 항상 내 곁에 있는 것 같거든. 가만 보니 우리 둘만 있을 때 내 옷이 점점 줄어들던데. 미인계로 널 유혹하려던 거지?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다른 질문은 없어?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있어? 나 잘 때 코 골아? 너 왜 잠 못 자는 사람처럼 보여? 너 아주 조용히 자의 숨소리도 안 들려. 내가 잘 때마다 난 널 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보고 나서야 잠들어. 거짓말.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는 보여. 임지한이 몸을 뒤집어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됐어. 더 묻지 마.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물어봐. 멀지 않은 침대 옆, 임지한의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4명의 단체 채팅방에서 왕 집사님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임무 완수.